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북한의 농업금융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농산물 유통 체계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함께 유통은 1차적으로 상품의 공간상의 수급 불일치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 발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농산물 유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해함으로써 북한의 농업 경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농산물 유통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북한의 전통 국영 상업 체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국영 상업은 최말단의 상품 수요를 국영 상업망의 주문체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국가 생산 계획에 반영해 생산한 후 국영 상업망을 통해 다시 공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상품 주문서에 따라 상품 생산과 분배,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며 상품 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 계획대로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즉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일이 파악한 후 이를 완전히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수요 파악과 공급이라는 국영상업체계의 핵심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 68조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가정수첩 조항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상업 일구는 인민 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충복이다. 상업 일구는 상품 수요 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이용하여 얻은 경험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 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 가정수첩이란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이었던 정춘실이 주민 수요의 파악을 위해 실제 활용하였던 방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춘실은 우리 가정수첩에 주민들의 복장 치수와 신발 문수, 결혼 회관 날짜, 집안 대소사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활용해 적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확보해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1964년 김일성은 장흥도 지역을 현지 지도하면서 정춘실이 우리 가정수첩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 상업에 싹이며 아주 좋은 수요 연구 방법이자 사회주의 상품 공급 방법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하는데, 이로써 이후 우리 가정수첩은 모범적인 사회주의 상업 사례로서 간주되었으며 1992년 사회주의 상업법 제정과 함께 법조항으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획경제가 잘 작동하던 시절에 북한에서는 개인이 필요한 치약과 같은 생활용품도 일일이 몇 개씩 필요한지 다 조사하여 배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단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곡물 등 중요 농산물의 한정에서만 이러한 수요 파악에 의한 생산, 공급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작성하고 협동농장으로부터 계획 수매, 이외의 농산물은 국영 상업기관을 통해 자유수매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계획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과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간의 근본적인 생산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1989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 실험 경험 책자를 통해 국영 농산물 유통 수매 체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형해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경제위기 직전에 발간된 것으로서 북한의 전통적인 농업 부문 국영상업 체계의 내용을 잘 서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북한의 농산물 유통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1945년 해방 당시에 농산물 유통 체계가 극히 영세하고 개인 상인들의 몰이 행위가 극심하여
국가의 개입이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상업 창설 필요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식민지기 상업시설의 대부분은 극히 낙후하고 영세적인 것이었고 그것마저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농촌 지역에는 상점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농촌 상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상인들은 농산물을 헐값으로 사서 도시에 가져다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몰이 간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 당국은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 상업제도를 청산하며 개인 상인들의 투기와 몰이 행위를 막기 위해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을 창설한다고 천명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농촌 지역에 소비협동조합이 조직되어 농촌에 대한 소비품 공급과 함께 농산물 판로 개척 역할도 했으나 1964년부터는 국영상업체계로 재편하여 소비상품류에서 소비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주의 상업의 비중은 1946년에 3.6%에 불과했으나 1949년에 56.35%로 크게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1959년 소비협동조합의 기능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고 1964년에 이르러 협동조합의 유통사업을 국영상업기관이 흡수하는 한편 초창기에는 개인상업도 사회주의 상업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허용하였으나 1958년 이후에는 개인상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국가상업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는 곡물 등 중요 농산물은 계획수매, 이외 농산물은 자유수매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계획수매란 곡물 등 중요 농산물은 국가수매기관과 협동농장에 국가 의무 수매 계획을 하달하고 수매사업소가 수매를 실시한 후 식량 공급소를 통해 배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수매란 중요 농산물 이외의 식료품, 농부산물, 텃밭, 부엌 생산물을 수매 상점이 자유수매하고 국영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생산기관으로 계약 판매한 것을 말합니다. 수확후 수매뿐 아니라 수확기 이전 생산자와 수매자 간 품종, 수량, 규격,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하는 계약수매 방식도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도시지역의 과일, 남새, 채소 국영상점과 협동농장 간의 품종별, 시기별로 수량과 가격을 정해 미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 농촌 지역을 상품 농산물 생산기지로 확보하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현금 수매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공산품 공급을 목적으로 한 교환 수매 방식도 활용합니다. 교환 수매란 수확기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맞교환하는 수매 방법인데 이를 위해 수확 이후 협동농장 결산 분배 시기에 맞춰 TV 수상기, 재봉기, 자전거, 가구 등 공산품을 농촌 지역에 집중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매 장소와 수매 담당자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농산물 유통을 최대한 국영상업 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실시하여 수매 일꾼들이 생산 현장을 직접 이동하며 수매하는 현장 이동 수매 방식, 농촌 자역 부락 단위별로 위탁 수매망을 조직하고 선정된 위탁 수매원이 수매하는 위탁 수매 방식, 농민들이 판매하기 위해 농민시장에 가지고 나온 상품을 국영상점이 수매하는 위탁 수매 방식도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전통적인 국영상업 체계에서는 상품 가격은 유일 가격이 원칙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도농 간 생활 수준의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 단일 가격에 판매하도록 조치한 반면에 남새, 과일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시기별, 등급별로 수매 가격을 보다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국영상업 체계 이외에 농민시장을 통한 시장 판매도 허용하여 국영상업을 보완하도록 조치합니다. 농민시장은 협동농장 휴무일에 개설되는 정기시로서
농민들은 이를 통해 잉여 소비 농산물 및 텃밭 부업 생산물을 판매하고 협동농장도 단독 또는 연합협동농장 직매점을 통해 계획 수매 이외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농민시장 내에서의 농민 수공업품을 제외한 개인의 공산품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며 공산품은 오직 국영상점에서만 판매 가능하였습니다. 농민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단 농민시장 내에 국영상점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경쟁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영상업 체계를 통한 시장가격 조절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민시장 정책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국영상업 체계를 중시하면서도 시장 기능도 일부 활용하려고 한 점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인 국영상업 체계 하에서도 시장을 체제 중립적 것으로 인식하고 잘 통제하여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봉건사회에서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뒤떨어진 상업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국영상업의 과도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농민시장을 행정적인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거나 반대로 농민시장을 무턱대고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편향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에는 이러한 국영상업 체계를 통한 농산물 유통 기능이 어느 정도 재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전에는 농산물의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협동농장도 비곡물을 기관 기업소에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 비교적 잘 작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2003년 기존 농민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지급 허용 품목을 확대하는 시장 확대 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동 조치를 통해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국영기업소의 공산품 직접 판매와 수입 상품들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도 농민시장과 계약 수매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수입 농산물의 시장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 북한의 국영상업 체계는 형해화되기 시작하였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국영상업망을 통한 유통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상인에게 농산물을 비법적으로 판매하는 현상이 만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쌀의 경우 도시 지역의 상인, 북한에서는 나달 거두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간 상인이 인근 농촌의 농민시장을 돌며 매수한 후 아파트 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하면서 도소매 판매하였다고 하며 일부 대형 곡물 도매상의 경우 양정기관, 군부대 등 기관 창고를 이용한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나 감자 등 식량작물의 경우에도 쌀과 비슷하게 민간 상인이 농촌 지역을 돌며 협동농장으로부터 매수하여 도시지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소의 경우는 개인 텃밭에서 기르는 경우도 많은데 상인들이 텃밭을 돌며 매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식량작물과는 달리 채소는 장기 보관이 안 되고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대체로 지역 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농산물 유통 체계를 살펴보면 개인 상업이 억제된 가운데 국영 상업망을 통한 유통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영 상업이 잘 작동하던 시기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시장, 즉 농민시장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국영 상업망이 완전히 붕괴하게 되면서 민간 차원의 비공식 시장이 발달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상업정책을 살펴보면
과거의 국영 상업망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대외무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된다면 과거의 농민시장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유통 전반을 제도화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농산물 유통 체계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향후 남북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